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조작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사건 조작 범죄, 사건 조작 1탄부터 3탄까지의 내용을 보시고 이어서 보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횡령죄로 고소되어 2년간의 경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 불송치 결정된 사건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조작되어 기소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을 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첫 마디가 조작됐을 리 없다는 답을 했다. 판단상의 오류가 있었을 수 있지만 조작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그리고 횡령금으로 특정돼 있는 투자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불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이라는 증거기록 162쪽 등을 본 후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다. 투자용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검사의 보안수사 지휘가 내려왔다면 수사관은 제일 먼저 투자용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인출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인출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어느 계좌로 흘러갔으며 횡령의 의사로 빼돌린 것인지 등의 범죄 증명을 위해 꼼꼼하게 자료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단계인 투자용 계좌에서 외부로 인출된 내역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환전 출금한 것이 횡령금으로 둔갑되었다. 보통의 사건 처리와는 아주 다르게 처리되었다고 말한다. 투자용 계좌에서 빼돌린 흔적이 있어야만 불명의 계좌로 빼돌렸다든지 특정인의 계좌로 빼돌렸다든지 확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것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려면 다른 자료, 즉 입출금 내역 자료가 없고 단지 가상 계좌 자료만 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투자용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는데 가상 계좌 기록만을 가지고 불명의 계좌로 빼돌렸다고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가 말하는 또 하나의 지적은 불명의 계좌로 빼돌렸다고 한다면 같은 계좌로 빼돌린 돈은 모두 횡령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일부 금액은 횡령금에서 제외되어 있고 투자용 계좌의 환전 출금이 횡령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는 횡령금에서 제외시켜 놓은 것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범죄 증명을 위한 횡령금 표시를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가상 입금으로 기록된 글씨를 못 보기가 더 어렵고 관련 지식 부족으로 환전 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면 모든 환전 출금이 횡령금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제외시킨 것은 환전 출금을 횡령금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바닥에서 계속 먹고 살려면 이런 사건 맡으면 안 된다고 한다. 어떤 의미인 줄 알기에 법률 전문가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그저 씁쓸한 마음에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힘없는 사람들이 홀로 외롭게 거대한 사건 조작 범죄자들에 맞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원망스러울 뿐이다. 다음에는 이 사건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볼 생각이다.